안녕하십니까. 학원 진도별 복습 기본 문제, 기본 기출문제 4회차입니다. 계약 총론에 관한 거죠. 1번, 계약의 청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청약은요,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될 정도의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가 필요하죠. 따라서 상품 목록의 배부라든가, 기차 시간표 게시라든가, 아파트나 상가 분양 광고 등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반면에 이건 자동 판매기 설치는 청약이죠. 3번 청약 의사표시, 청약자가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죠. 자동 판매기 설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4번 청약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자동 판매기 설치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 4번이 틀렸죠. 5번 청약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이런 경우죠. 111조 1항. 2번 동시한명권. 동시한명권은 쌍무계약상 대가적 채무에서 발생하죠. 공평의 원칙에 근거하죠. 자, 동시한명권은 3번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잠시 뒤로 미루는 연기적 항변권이죠. 4번 상대방 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기 있어야 되죠. 그렇죠. 청구를 받는 자가 이행기야. 그러니까 청구를 받았겠죠. 이때 청구하는 상대방도 이행기여야 됩니다. 즉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일 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했다.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죠.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매진이 중도금 지급을 청구했을 때 매수인은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 중도금 못 줘 라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자, 5번 변제와 영수증 여부는 동시이행 관계. 변제와 영수증 여부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변제하고 채권 증서가 아니라 변제와 담보권 말소 절차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변제와 영수증 여부는 동시이행 관계라는 거 잊지 마세요. 3번은 특정한 건물을 갑자기 이렇게 매도했는데 계약 이후에 건물이 병해방화로 소실됐습니다. 후발적 불능인데 갑에게도 을에게도 잘못이 없죠. 따라서 위험 부담으로 가야 되죠. 자, 위험 부담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채무의 채무자 갑이 위험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1번 갑은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해야죠. 따라서 1번 틀렸죠. 2번 갑은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대금 청구권도 소멸한다. 이게 답이죠. 반면에 3번 갑은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면합니다. 건물은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을 넘겨준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3번 틀렸고요. 4번도 틀렸죠. 5번도 틀렸죠. 건물을 다시 지어서 인도해야 돼요. 건물이 몇십 됐는데 무슨 인도. 다시 똑같이 짓는다 하더라도 애초 계약상 건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를 면하고 대금 청구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이죠. 4번 제3자를 위한 계약. 각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계약 당사자 각과 을이 아닌 제3자 병에게 권리가 생기는 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합니다. 당연히 1번 제3자는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제3자는 계약을 해제한다든가 원상회복 청구권 따위가 없습니다. 2번 계약이 성립하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쌍무계약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제3자에게 권리를 발생시키는 특약, 이걸 제3자 약관이라고 합니다. 그 제3자 약관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때 이 제3자 약관의 제3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시에 반드시 현존,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아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3번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주로 채권입니다만은 꼭 채권에 한하진 않고요. 물권도 되고요. 특허권도 무방합니다.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면서 돈은 병에게 줘라. 그럼 병은 이제 채권을 취득할 거예요. 반면에 을이 갑으로부터 물건을 사면서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 물건은 직접 병한테 갖다 줘라. 그럼 병은 물건에 관한 권리, 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4번 제3자의 수익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라고 제3자가 낙약자에게 수의 의사를 표시해야 제3자의 권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려면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때 이 제3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할 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도 유효건도 아닙니다. 따라서 제3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는 유효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는 일단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4번이죠. 5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는데요. 낙약자가 제3자에게 이행을 안 합니다. 자, 낙약자의 책임을 물리겠을 때 첫째, 해제는 요약자가 합니다. 제3자 동의 필요 없고요. 두 번째, 원상의 복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럼 제3자는 뭐 할 수 있냐?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5번, 제3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요게 틀렸죠. 제3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학원 진도별 복수문제 5문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늘 잊지 마실 것 2가지 가랑비에 꽂혔습니다. 두 번째, 구독과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